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첨단 기술들이 서로 맞물려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 그러니까 기술 융합의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개별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나지만 이것들이 서로 막 합쳐지고 영향을 주면서 만드는 변화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도 인공지능, 로보틱스, 생명공학 같은 여러 기술 영역들이 어떻게 서로 엮이는지가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특히 그 3C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더라고요. 기술들이 그냥 더해지는 것 이상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개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술들이 어떻게 결합, 그러니까 컨비네이션하고 또 어떻게 융합, 컨버전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합 효과, 컴파운딩을 일으키면서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만드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 3C 프레임워크가 기술 융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합, 융합, 복합 효과. 그럼 그 첫 단계인 결합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술들이 합쳐진다는 건 익숙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다른 뉘앙스인가요? 결합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술 요소들이에요. 부품이나 서브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ML이라고 하죠. 그거랑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이 딱 만나서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소재 과학에서 큰 돌파구를 여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닌 거군요. 좋은 점은 이게 서로 다른 성숙도,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의 기술이랑 이미 좀 안정된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혁신은 종종 이런 요소 기술 수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서로 다른 레벨의 기술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 여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다음 단계, 융합은 이 결합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혹시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 단계인가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융합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결합된 것들이 실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 사슬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기술 우위가 실제 돈, 그러니까 수익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기술 결합이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덴마크의 블루오션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래 로봇 기술을 가졌는데 여기에 AI랑 그 로봇이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하는 공간지능 기술 있잖아요. 이걸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곳에 맞춤형 소독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융합하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죠. 와, 단순히 제품 공급자가 아니라 솔루션 파트너로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 시장을 넓히거나 아예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기술을 합치는 걸 넘어서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복합 효과는 뭔가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복합 효과는 이제 그 융합된 기술이나 솔루션이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말합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네트워크 효과, 또 데이터가 쌓이는 효과 같은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그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기하급수적이요? 네, 전기차, EV 시장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가격도 비싸고 충전소도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게 채택이 늘어나면서 지난 15년 동안 배터리 비용이 거의 90%나 떨어졌어요. 충전 인프라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90%나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전기차 수요를 폭발시키고 관련된 모든 산업, 그 생태계 전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복합 효과는 종종 기술 표준화를 만들어요. 그럼 그게 또 다음 단계의 새로운 결합을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눈덩이가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앞서 AI나 로보틱스 말고도 여러 기술 영역, 공학, 생물학, 첨단 소재, 양자 기술 이렇게 8가지나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이 삼시 흐름을 잘 보여주는 다른 재미있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딱 좋은 예시 같아요. 이게 그냥 로봇공학만 발전해서 뚝딱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여러 기술이 필요하겠죠. 네. 로봇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게 만드는 그 AI 기술. 특히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통합한 그 VLA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AI 기술하고
주변 공간을 3D로 정밀하게 인식하고 막 돌아다니는 공간지능 기술. 여기에 뭐 고성능 배터리나 센서 같은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전부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보면 중국의 샤오미나 DJI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원래 가전제품 만들거나 드론 만들던 회사들인데 자기들이 가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융합의 모습이죠. 아, 기존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탄탄한 제조 기반이 있으니 가격 경쟁력도 갖추기 쉽고요. 앞으로 이 로봇들 생산 비용이 2030년쯤 되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오거든요. 절반이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나 제조 현장은 물론이고 의료 현장,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복합 효과를 일으킬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결국 중요한 건 개별 기술 하나하나보다도 이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패턴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3C 프레임워크가 그 길을 찾는데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 융합은 이제 뭐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이게 어떻게 산업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 사슬로 융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시장 전체를 바꾸는 복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큰 그림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속한 조직의 강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강점과 이런 기술 융합의 기회를 어떻게 연결할지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기술이 결국 어떻게 고객 가치랑 또 경제성이랑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잘 파악해야 하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기술 융합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30관점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